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였죠. 바이든 시대를 이끌 첫 번째 인사로 외교 안보 라인이 발표됐었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6명의 이제 외교 안보팀을 소개했는데 이른바 내정이죠. 내정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인데요. 라인업만 봐도 바이든과 비전만 같을 뿐만 아니라 오래 신뢰가 있는 분들이고요. 네. 오바마 행정부부터 오래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외교의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인선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비교가 되죠. 사실 그 당시에는 인물난이 좀 있었거든요. 네. 기억들 하시겠지만은 초대 국무장관으로 오일 기업의 CEO인 렉스 틸러슨이 지명이 된 바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1년 후에 폼페이오 장관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리고 잘 아는 뭐 스티브 배넌 같은 완전한 아웃사이더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내각 보면은 뭐 키워드라고 한다면 백인 남성, 뭐 아웃사이더, 기업인 뭐 이런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맞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포진해 있다. 네. 이게 이제 약간 특이점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최초라는 소식을 굉장히 많이 붙는다는 어떤 거예요. 최초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최초의 이민자 출신 국토안보부 장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해가는 미국 사회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각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양성이 보이네요. 네, 거기다가 다음 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재무부 장관 역시 이 제닛 옐런 이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내정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바로 미국에선 역사상 최초로 여성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환호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네. 옐런이 2014년 연준 의장직을 수행을 할 때 그때 계속해서 경제 위기가 조금만 와도 돈을 계속 풀었고 금리 인상도 맞습니다. 더디게 하면서 기억나네요. 미국의 최장기 호황을 이끌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앞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을 공화당하고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시장의 기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다양성,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전문가까지 바이든 시대 인선을 상징하는 키워드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바이든의 외교 안보팀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이 기후변화 특사 임명입니다. 네, 기후변화 특사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임명이 됐죠. 사실 네. 존 케리 하면은 뭐 굉장한 거물급 정치인이죠. 2004년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물론 오바마 행정부에서 약 7년 동안 터드스턴이 이 기후변화 특사를 맡긴 했습니다만은 인물 면에서 본다면 그 무게감에서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예.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 기후변화 특사가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즉 NSC 회의에 이제부터 참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국가안보 하면 전쟁, 테러 그런 걸로만 생각하거든요, 사실. 네,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 이제는 비전통 안보라고 해서 네. 이 기후 변화 같은 것도 안보 속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 기후 변화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많이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특사이기 때문에. 네. 근데 존 케리라는 인물이 나섰을 때 사실 다른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카리스마에 좀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말인즉슨 앞으로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될 기후 변화를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나가겠다.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다 흥미로운 건 이번에 특사가 된 존 케리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파리 기후 협약을 설계를 하고 여기에 서명까지 했던 인물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 보호는 의무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녀딸을 안고 나와서 서명을 해서 예.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2살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기후변화 특사 인선이 사실상 트럼프 네. 대통령이 탈퇴했던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 선언한 걸 다시 재가입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 트럼프 정책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국제 무대에서 다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느껴지고 그리고 바이든의 외교 안보팀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핵심 투톱이 결정이 됐죠. 맞습니다. 예, 핵심 투톱이라고 하면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고 국무장관인데요. 네. 그 안보보좌관은 1976년생의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 됐고요. 젊네요. 그다음에 이번 인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미 외교가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고요. 블링컨은 오바마 시절부터 백악관 외교를 담당한 핵심 멤버 중 하나였습니다.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꽤 유명한 네. 사진인데요. 어떤 사진이죠?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힐러리 클린턴도 보이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 보이고. 이게 뭐냐면 2011년 오바마 정부 시절에 빈라덴 네. 사살을 백악관 상황실에서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많은데요. 네. 여기에 당시에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토니 블링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부터. 이걸 보면 그때부터 예. 이미 핵심 멤버였다. 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과는 2002년부터 무려 18년간 거의 20년이죠. 호흡을 맞춰온 그야말로 최측근 동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측근이다. 네, 두 사람 사이가 워낙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링컨이 바이든을 볼 때 뭐 나의 멘토, 뭐 나의 친구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을 정도로 이미 호흡을 맞춰왔었기 때문에 네. 블링컨 바이든하고 굉장히 친하고 또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미셸 플루노이 같은 경우도 셋하고 전부 다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국가안보 보좌관 이 세 트로이카가 아주 짱짱한 전문 인력으로 채워졌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전문적인 외교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발을 맞춰서 움직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번 바이든의 외교 안보팀이 과연 한반도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안 그래도 이 인선 때문에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일부 언론이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블링컨 외교팀이 대북 강경파이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을 놓고 최악의 폭군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교착의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계속 교착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으십니까?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 팀은 협상을 네. 통한 해결을 선호하고요. 제재를 강조합니다만 이 제재는 협상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고 그다음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물론 협상의 방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텀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실무 협상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깐깐할 수는 네.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블링컨이 앞으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할 것인가가 무척 궁금한데 한 인터뷰에서는 이란의 핵 합의 모델을 언급했던데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해봐야 할 부분인데요. 블링컨은 2015년에 이란과 핵합의했을 때 이것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란 아하. 핵합의는 뭐냐 하면 일종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국제 사찰을 한다는 약속하에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완전 비핵화는 아니지만 일종의 중간 단계 미니 딜, 스몰 딜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몰 딜. 사실 우리가 하노이에서 하려고 했던 것도 중간 딜, 스몰 딜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론하고도 통하고 네. 지금까지 북한의 아주 고도의 핵 능력을 한 방에 비핵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실론으로 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